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뭔가를 약간 피해온 부분, 지금 AI 논리가 하이닉스 외에는 나머지들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돈이 작아지면 그 안에서의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서로 간에 로직 경쟁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방향성이 좋은 주식을 한다면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미국 종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세 종목 중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막 섞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국장과 미국장 차이에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또 센 종목들은 국장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세서 매우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식일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나 혹은 추가적인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받았는데요. 이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환절기가 돼가면서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계절적으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시장까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투자에 앞서서 우리 건강이 가장 먼저잖아요. 그 부분 먼저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안정된 몸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일도 제대로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목들이 우리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둘 다 다루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 접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셌던 종목들, 물론 이게 다 퍼센트로 가장 높았던 걸 줄 세운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개념상 그 흐름들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종목은 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추가로 해서 전체 상승률 리스트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4개씩을 한번 골라봤어요. O2 전후에 연말 시상식 하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4종목을 미국 종목에서 제 눈에 띄었던 종목은 모든 분들이 다 당연히 동의하는 엔비디아와 뉴스케일 파워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로빈훗이라는 종목의 상승률과 시장에서의 그러한 개념 혹은 지금 상태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퍼센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그 전기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설비 쪽 관련된 정말 언제 이렇게 각광받았는지 알 수 없는 새로운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 부분이 부각된 그런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눈에 띄었고,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부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자, 그럼 본 주제로 다시 들어가서 미국장과 국내장은 성격이 너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 번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다시 고점을 넘어선 구간에 있는 상태이고, 이 구간에 대해서 저도 쏠림이지 버블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한 변동이 되면서 가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강한 방향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의 동의가 저도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있고 전우님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실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흐름이 점점 현재 가속되는 가능성을 시장은 추가적으로 종목의 확산, 그러한 현상에서 새롭게 득을 얻을 부분들을 계속 찾는 활동을 올해 내내 했었고,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올해 2월 달 정도에 그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해서 당시에 아직 원전 주식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때 이 구간에서 제가 이 SMR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현상의 확산인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서 반영은 돼 있고 사람들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 된 상황으로 지금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두 종목은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매우 높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제가 코인 시장을 유동성에 대한 지표라는 부분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 유동성이 매우 강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유동성에 대한 M2를 대표적으로 해서 여러 데이터들이 아직 좋습니다. 그 좋은 부분과 코인 가격의 상승보다 이 종목의 상승이 매우 강한 걸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숏 포지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를 설명드릴 때도 그러한 포지션에 숏 같은 것, 차익 거래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듯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청산되는 부분이 이러한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우리가 지난 그 코로나 사태부터 있었던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매우 그 선호도가 강해지는 밈 현상이 강해지는 것을 대표적으로 플랫폼화 시켰던 로빈후드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모인 부분만 있으면은 아마 이보다는 더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상장한 후에 회사가 여러 가지 상품을 다루는 구조, 그리고 자금을 맡긴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보다 새롭게 없었던 부분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더 강화하면서 한마디로 회사가 펀더멘탈적으로 성장할 부분도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사의 주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라 이러한 흐름의 현재 상황에서의 지속성이 있는 상황의 내 회사들을 미장의 스타라고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국내에서는 이러한 AI 현상이 가장 큰 현상이 2024년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에 당연히 가장 노출도가 높고 좋은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력 관련된 설비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주인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매우 높고 안정적인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인 부분이 이슈로만 그리고 수주로만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찍히면서 한마디로 이익과 수주라는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다 플러스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나 여러 가지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양식품은 늦봄쯤에 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한 번에 좀 뛰어 올라서 그래프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흐름의 성장을 주가도 많이 반영할 때도 있고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릴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 흐름들을 계속 반영하면서 올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이 주식들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많이 자주 드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의 그러한 지혜가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참 미국이 20세기, 21세기를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매우 핵심 브레인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정말 매우 스마트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이분께서 얘기하셨던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그래도 그거는 모르지만 모른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에서 이 마지막 구분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알려줬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투자를 할 때 매우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 종목들에 대해서 8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 제가 이 멘트를 저는 어떻게 받아서 처음에는 활용을 했냐 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먼저 보는 그러한 성향이 제 업무에서 중요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멘트를 보다가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안다라는 구간이 있겠다. 이 구간에는 매우 주가도 좋고 하겠다. 그리고 이 구간은 굉장히 수익을 내기도 좋겠다. 근데 이제는 모두가 안다라는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서로 간에 으쌰으쌰 흥분도 하면서 매우 흥분값이 주가에 반영되겠다. 그때는 내가 알고 있기도 하고 상대도 알고 있는 걸 아니까 같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흥분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주가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반영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서로 간에 그거를 중첩해서 다 알고 있지만 너무 뻔해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게 없다라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한 흥분값이, 흥분도 처음에 흥분됐다가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으면 흥분은 줄어들게 돼 있죠. 그게 감정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이 왜 받기 좋은데 달라지지 않지? 왜 주가는 빠지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빠지는 그러한 세 단계로 시장을 보는 관점을 만들 때 럼스펠드의 아이디어를 활용했는데요. 종목들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네 종목 중에서 가장 알 수 있는 것이 주가의 폭을 지금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의 파악 가능성과 파악 가능성이 아닌 것이라는 두 가지로 관점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가 상승률에 상관없이 파악 가능성이 높은 것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해지는 것과 관련 업체에서 발주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여기서는 진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발주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뭐 2028년, 30년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은 시장이 좋을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러한 타임 스케줄을 다 현재 가격에 반영시켜 버리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것에 대한 평가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당연히 역사상 고점에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2030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지금 5배 이상의 주가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회사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주를 통해서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 분기에 이제는 다시 새로운 신제품의 매출이 뭔가 TSMC랑 문제가 있어 없어 왈가왈부하다가 그래도 1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블랙웰에 대해서 신제품이 나오면 잘 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다시 올라오게 한 힘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증명을 분기별로 시장은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빅테크들이 수요자인데 엔비디아에 그 부분들이 괜찮아지는지 안 되는지를 한 분기 한 분기 계속 검토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박따박 하나씩 이제는 좀 확인하려는 그러한 흐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알파벳, 구글의 실적이 잘 나와서 그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한테도 좋은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그 부분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의 전방 수요자들의 업황 전체가 좋구나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못 맞췄다면 서로 간에 저 안에서도 빅테크끼리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은 전체 파이는 아직 그렇게 플러스 값으로 주기는 뭐한가? 라는 부분들의 이러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가는 부분들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 가능성은 저는 뉴스케일 파워가 엔비디아보다는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단에는 시장 전체와 그 다음에 밈 현상과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훨씬 더 위에 있는 두 종목보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은 방향성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모르겠어. 그럼 복잡해서 모르겠고 안 하겠어 라는 판단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향성이 살아있고 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가지고 그걸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갖고 있었다가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전부 다 파는 것과 절반을 파는 것과 30% 파는 건 매우 다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그 흐름이, 내가 지금 앞으로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모르는 일에는 안 좋게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들의 주가에 좋은 쪽으로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부분에 대한 노출도를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근데 점점 더 어려워져 라고 하면 비중은 줄이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뭔가를 약간 피해온 부분, AI가 현상이 명확하게 미국 시장처럼 강하면
여러 가지의 논리들이 서로 간에 경쟁하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 AI 논리가 하이닉스 외에는 나머지들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대체 논리를 시장에서 찾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경쟁하는, 왜냐하면 돈이 자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돈이 작아지면 그 안에서의 어려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서로 간의 로직 경쟁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로직 경쟁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은 방향성이 좋은 주식을 한다면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미국에서 미국 종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올라온 종목 중에서는 찾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 종목 중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은 매우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같이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 포지션이 겹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지션이 겹치지 않는 나머지 두 종목은 두 종목 중에서 고르는 것이 혹은 비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만약 가장 흥분값이 없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대상 중에 어느 게 더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간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의 대상으로는 삼양식품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문화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 지속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고, 지금 누가 봐도 K푸드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흑백 요리사가 1위를 한 것도 그게 그냥 넘어갈 만한 일회성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백종원 님의 회사도 더본코리아도 이제 상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지금 받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음식료 전체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시고, 숫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는 부분, 그리고 불닭이라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그냥 삼양라면 하나가 아니라 불닭이라는 그러한 브랜드 하에 여러 가지 방식, 매운 것도 있고 뭐 마요네즈를 넣어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확산되는 그러한 아이템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브랜드 밑에 방식이 여러 개가 되는 그러한 네트워크 망이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구간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투자할 때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그러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보시는 페이지는 레이더 하나가 있고 그 레이더 외에 매우 검은 배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레이더를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의 녹색에 있는 레이더인데 사실 이 레이더도 50년 동안 매우 발전돼서 기존의 범위가 요만했었는데 이렇게 커진 레이더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레이더고, 이 레이더가 계속적으로 커져서 우리가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면 보이는 게 많아질 텐데 뭐 시장의 속도나 세상의 속도보다 보이는 것이 그렇게 동일하게 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AI의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레이더가 커지는 속도는 아마 그보다 느릴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모르는 부분들이 현재의 주가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것이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제가 AI를 쏠림이라고 생각하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을 최소한 설명력은 안 되더라도 느낌이라도 갖고 있어야 제가 그 의견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싸지 않습니다. 예,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게 산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차트인데 포워드 앞으로 12개월 동안 돈을 벌 기준으로 이익을 정했을 때 지금 현재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과거 10년 평균이나 과거 5년 평균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긴장하고 제가 제안드리는 현금을 일정 부분 가진 상태에서 나머지 플레이를 같이 하자라는 부분들도 이 비싸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비싸다는 것과 끝났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과연 버블을 맞출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하지만 버블이 안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버블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확률 값을 계속 조절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버블이 한 달 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위험자산이 올라가는 부분은 버블의 가능성을 조금씩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대상에 과학이라는 부분의 영향이 매우 큰데 이 부분이 원리를 바꾸면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를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던 노벨상 수상자가 모두 AI 출신들에서 물리학과 화학상이 나왔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말로는 손정희 회장님이시죠. 그 손 회장님이 최근에 어제 나온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AI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보다 더 발전된 형태를 AGI에 대해서 종종 언급이 되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것은 바로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는 AI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여러 가지 멀티모달, 그림도 음성으로도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고, 지금은 많이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ASI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ASI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입니다. 이 슈퍼라는 개념은 뭐냐면 인간을 뛰어넘는 AI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AI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매우 정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손 회장님이 이 영상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정의가 사람들마다 매우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10배 뛰어날 것 같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100배 뛰어날 것 같다고 한다. 근데 내가 보기에 ASI는 10,000배 뛰어날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본인의 정의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시점에 대해서 2035년, 지금부터 10년이면 이 10,000배 되는 게 나올 것 같다. 이게 나의 예측이다. 라고 하는 이 영상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조회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그 훌륭한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고 배우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다르면 그것을 비교해야 될 것도 있겠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는 ASI까지는 나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그 부분을 넣는다면 엔비디아나 다른 것들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저처럼 뭔가에 또 몰랐던 부분 중에서 알게 되면서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현재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일주일 정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또 다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그 일주일 동안 제 이해를 확장해서 다음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전보다 잘 보려는 노력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 구조를 갖고 있는데, 손 회장님은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에서의 저와의 차이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손 회장님은 이러한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본인은 예측을 안 하면서도 예측을 한다라고, 그것도 명확하게 기관과 폭까지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끌고 가려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계신가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ASI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많이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국내 주식을 하면서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문화란 부분과 연결을 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문화란 부분은 밈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대두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AI로 이런 그림들, 사진들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왜 그럴듯하게 보였냐면, 지금 그렇게 라면이 정말 대세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서양에서까지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분들이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밈이 누군가는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만들었을 거잖아요. 혹은 실제라면 정말 웃기겠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것 자체가 이 현상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서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과 이 문화적인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현재는 지속되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가 올릴 수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투자에는 반영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그림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우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쉽게 매도하시는 것이 매우 조심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7분응선 이상에서는 주도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주도주를 한 번 놓치면 그것을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다가 더 비싼 가격에 정말 더 비싼 가격에 샀을 때는 그때는 낭패를 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포지션을 다 생각보다 원하는 것보다 많이 줄였다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을 갖고 있다가 제로로 90% 줄였다고 할게요. 이젠 10%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10% 갖지 않은데 지금 상황 보니까 나 70 정도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당장 여기서 50이나 70으로 못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0에서 15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여러분의 멘탈에 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힘과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차근차근히 움직이는 것, 한 번에 무언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투자에서는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략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